지금부터 롯데자이언츠와 KT 위즈의 첫 번째 경기로 데일리 야구 리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반즈 선수와 헤이수스 두 명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피칭을 해줬다. 승리 투수가 됐던 헤이수스 그리고 패전 투수가 됐던 반즈 모두 7이닝을 소화했고요. 반즈 선수가 7이닝 동안 1실점, 그리고 엠마누엘 대 헤이수스 선수가 7이닝 동안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주고받으면서 투고 타저가 아닌 타고 투저인 KBO 리그에서 이렇게 보기 힘든 정도의 이런 좋은 투수전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좀 약간 재밌는데, 우리 반즈 선수는 비교파의 피칭을 보여줬어요. 반즈는 이제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앞세워가지고 투심, 뽀심 여러가지 구종을 보여주면서 맞춰 잡기도 하고 헛스윙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7이닝을 소화했다면, 헤이수스는 정말 힘의 승부, 남자 같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상남자스럽게 150km의 뽀심 패스트볼을 그대로 앞세워가지고 힘으로 롯데 타자를 눌렀고, KT도 롯데도 시원한 공격이 안 나왔죠. KT 위즈는 김상수 선수의 적시타가 있긴 했지만 롯데도 이제 어느 정도는 1대0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9회에 결국은 이제 롯데 정철원 선수가 배정대 선수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2대0 이렇게 롯데자이언츠가 결국 힘에서 밀리는 그런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KT 위즈는 9회 말에 박영현이 또 잘 막아내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KT가 2연승을 거뒀고, 롯데자이언츠는 이렇게 또 한 번 패전을 떠안으면서 3연패가 됐습니다. KT부터 이야기 드리면, 일단은 헤이수스는 정말 잘 데려왔다. 아마 이번 비시즌에 KT 위즈가 가장 잘한 일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도 KT 위즈가 키움 히어로즈에서 이제 나오게 된 헤이수스를 데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마침 쿠에바스가 조금 나이가 들고 그리고 많이 던지면서 구위가 떨어진 시점에 기가 막히게 더 구위가 좋고 젊은 헤이수스로 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쿠에바스에서 헤이수스로 대관식이 되고 있는 그런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김상수 선수가 롯데를 좀 들었다 놨다 했죠. 1회부터 실책을 하기도 했고, 오늘 김상수 선수가 실책 2개를 하는 게임이 됐는데, 근데 또 결승타를 때려내면서 타격에서는 또 롯데를 울렸습니다. 롯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하는데, 김상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롯데는 타격이 이러면 안 되죠. 어제 롯데 팬분들이 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롯데가 5경기 10득점, 그러니까 평균 2점이었어요. 5경기 10득점 평균 2득점이면 니네 축구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다득점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2골 넣고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롯데는 바로 오늘 한 골도 못 넣으면서 무득점, 바로 평균 2득점에서 6경기 10득점 1점대로 떨어졌죠. 이걸 보여주면서 팬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평균 2득점입니까? 우리 그것보다 덜 내는데요? 2점은 내겠지, 그렇게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팬들한테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팬들이 기싸움이 아니라 진짜 싸움을 걸 수도 있는데,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리 타선이 대우각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안 돼요. 지금은 이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우울해 보이죠? 기분 탓이 아닌 게, 경기 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기 져서 우울한 것도 맞죠. 사실은 짜증나게 져서 좀 열받는 것도 있긴 한데, 자, 일단 첫 번째, 타선이 안 터지니까 사람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더라도 예전에 뭐 롯데 로이스터 감독 때 10점 내고 11점 줘서 질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점수 나는 순간순간에 도파민이 이어지다 보니까 숨은 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야구를 보는데, 요거는 고문이죠. 3시간 내내 야구를 보고 있는데 안타 한두 개 보기 힘들어가지고, 장타도 아니고 안타 한두 개 나올 때 와 신난다 이러면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야구인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타선이 안 터지는 게 또 이번 주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6경기 내내 이러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우울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래도 김태형 감독이 멀티이닝도 잘 안 했고, 어제 김강현 선수 멀티이닝만 했고 나머지 정철은 멀티이닝 안 했고 아껴줬고, 3연투도 일단 강제로라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가 지더라도 조금 아끼고 있구나, 나중에 뭐 좋아졌을 때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올 시즌이 안 좋으면 아예 그냥 올 시즌을 좀 약간 쉬어가듯 하고 전력을 보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24시간도 안 갔습니다. 오늘 바로 김강현 선수가 3연투를 하면서, 지난해 3연투 전체 1위 팀이었던 롯데자이언츠가 또 한 번 리그 최초의 3연투를 만들어냈고요. 한 번도 3연투를 안 했어요, 다른 팀들은. 근데 롯데자이언츠가 첫 번째 3연투를 김강현 선수가 하면 3연투가 됐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타격이 안 되는 것도 감독 탓하고 싶지 않고요. 투수가 못하는 것도 감독 탓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감독이 투수가 아니고 타자가 아닌 다음에 배트를 대신 휘둘러 줄 수도 없겠죠. 공을 대신 던질 수도 없고요. 반대로 3연투는요. 그냥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연투하고 있는 놈 오늘 하루 쉬어라. 이러면 안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계획도 없이 가다가 또 3연투를 만들었고 지난 시즌에 이미 실패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가는 게 좀 그렇네요. 롯데가 5승 1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연투는 저는 납득을 안 한 게 개인적인 야구를 보는 제 취향인데 근데 1승 5패 하면서 3연투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낙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KT 위즈는 헤이수스의 호투. KT도 타선이 안 터지는 건 사실인데 투수 쪽이 좀 더 좋았고 안정적으로 헤이수스가 점수를 덜 줬고 그리고 KT가 똑같이 빈공이라도 타구질 자체가 롯데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롯데는 이렇게 2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시즌 첫 번째 3연패 당하면서 1승 5패 리그 최하위 팀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좀 점수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아닌 부탁드립니다. 제발. 장타가 없고요. 얘네들요 그냥 그거예요. 저는 야구가 아니라 도굴꾼인 줄 알았습니다. 왜? 땅볼 비율이 리그에서 전체 두 번째, LG에 이어서 2위예요. LG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좀 땅볼을 많이 치는 팀이죠. 왜냐하면 내야 수비를 흔들고 어느 정도 좀 반략을 많이 하기도 하고 잠시를 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퍼올리기보다는 강한 땅볼을 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팀인데 롯데는 지금 타구 속도가 안 나오고 홈런이 0개인 팀이 땅볼마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출루도 못하는 팀이 병살탄도 많이 치고 있는 이런 팀이 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땅만 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퍼올리기도 하고 우리 맷 데이비슨 같은 친구들은 터올리기라도 하죠. 아니면 다른 선수들은 뭐 발야구라도 해보고 뭐 어쨌든 아니면 선구안으로 공을 골라보고 뭔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힘없는 땅볼만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는데 이게 야구를 보는 건지 제가 도구를 보는 건지 실제로 사직구장 뭐 이제 지하에 뭐가 있어가지고 땅을 파는 거면 당근이라도 흔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보게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뜬공을 치는 거는 이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지 그냥 도구라는 건가? 야구 선수가 아니라 그냥 땅을 파는 도굴꾼이 이 정도 야구하는 거면 그렇게 나쁜 야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니네는 야구 선수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란다 이 병신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한 거고 롯데 선수들한테 그렇게 죄송하진 않고 어쨌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키움 히어로즈는 야수 2명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제는 얘기해도 좀 입 아플 것 같아요. 외국인 타수 2명, 야시엘 푸이그, 그리고 카디네스. 오늘 푸이그가 홈런 치면서 시작했고 카디네스는 여전히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2명이 있기 때문에 키움 타선이 좋고 낙수 효과로 최주환이나 이주영이 살아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카디네스가 들어간 효과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카디네스의 수비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에레디아의 타구였거든요. 1루 옆을 빠져나간 빼아볼인데 카디네스가 이걸 잡고 에레디아 선수가 2루까지 가는데 총알 송구로 여기서 아웃을 시킵니다. 정말 시원시원한 송구를 보여줬거든요. 우익수 쪽에서 카디네스가 어깨가 참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푸이그도 강견으로 유명한데 이런 선수가 카디네스가 나보다 어깨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좋은 어깨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은요 타격이나 피지컬 부분에서 우리 한국인 입장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이기기 좀 힘든 존재이기도 해요. 운동신경이나 이런 피지컬이 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야수들은 아니지만 푸이그나 카디네스 이렇게 어깨가 좋고 힘이 좋고 피지컬이 좋은 외야수 2명이 이제 푸이그 좌익수, 카디네스 우익수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뭔가 외야에서도 든든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야수 2명의 효과가 지금 키움 같은 경우는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 용타 효과가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그리고 유일한 외국인 투수 로젠버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젠버그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 때 너무 안 좋았고 오늘 경기 땐 7이닝 2실점 딱 기다렸던 후라도 같은 모습, 헤이수스 같은 모습이 오늘 나왔는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 개막전 삼성전의 로젠버그가 계속 이어지면 키움은 사실은 냉정하게 야구는 재밌게 보는데 5강에 가기 힘든 그런 팀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오늘처럼 로젠버그가 이닝을 7이닝까지 먹어주면서 2실점 정도로 억제를 해주면 저는 키움 5강에 다크호스,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볼빠른 요키시 같은 느낌을 보여줬는데 왜냐하면 로젠버그 입장에서는 미션이 어려워요. 다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잘 맞기만 해라. 외국인 투수가 2명이나 있는데 너도 이제 뭐 1선발 아니면 2선발이면 이닝을 어느 정도 덜 먹더라도 점수를 덜 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다른 팀하고는 좀 다릅니다. 로젠버그는 6이닝 무실점보다
차라리 1, 2실점을 하더라도 7이닝, 8이닝 가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왜냐하면 키움에는 1이닝 1실점을 하는 불펜 투수 좀 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이닝을 높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로젠버그가 기다렸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후라도 같은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해줬거든요. 로젠버그 선수의 모습이 정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버텨주고, 그럼 내일 이제 우리 하영민 선수가 나올 때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내일 불펜을 좀 약간 쓸 수 있고, 이렇게 여지를 만들어주는데, 여지를 만들어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오늘 뭐 SSG는 그렇게 억울하고 죽을 만한 이야기는 사실은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야구란 게 144경기 다 이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한 번 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초이민님 말씀대로 오늘 차라리 이렇게 지는 김에 야수들의 체력 관리를 해주면서 SSG가, 작년에는 이승용 감독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지훈이라든지 박성환이라든지 우리 훈이 한이가 전부 다 퍼져버리면서 여름 이후에 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걸 빼주면서 어차피 이번 주에 이미 한 2승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빼주는 느낌. 지난주에 많이 이겨놨으니까 4승 2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껴가는 부분은 좋은데, 앤더슨이 2경기 연속 난조였어요. 조금 몰리는 공이 많고요. 지난 경기에 비해서 평균 구속도 좀 떨어졌고, 오늘도 좀 공략 당했고, 2경기 연속 좀 난조가 있었는데, 앤더슨 선수에게 출산 휴가도 줬으니까 좀 푹 쉬고 마음도 재정비하고 와서 다시 한번 1선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투수 쪽에서 나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키움 히어로즈는 사실은 지금 전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용타, 야구는 투수 노름이 아니라 144경기를 모두 뛸 수 있는 야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외국인 투수 몸 밑으로 짜봐야 30경기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타자는 뭐 140경기까지 많이 나오잖아요, 다치지만 않으면.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푸이그 카디네스의 효과, 오늘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개막전에서 볼넷 2개를 걸어나갔던 이정후 선수도 이걸 인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0으로 두산 베어스가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칭찬 먼저 하면요, 코러빈 선수가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줬어요. 두산이 분명히 전력이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한화 롯데하고 두산이 함께 있었는데 두산이 거기 있을 정도도 아니다. 왜냐면 지표 자체도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두산의 타격 지표 수준도 사실은 롯데나 한화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제만 하더라도. 근데 계속해서 뭔가 안 풀리고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뭔가 반등의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다. 선발 투수의 무실점이라든지 뭐 끝내기 승리라든지 극적인 역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는데, 오늘 코러빈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7이닝 무실점, 상대 에이스, 개막전 선발이 다시 만난 이런 상황에서 리턴 매치죠. 삼성의 개막전 선발이었던 후라도, 두산의 개막전 선발이었던 코러빈이 여기서 잠실에서 다시 만났는데, 오늘 후라도와 코러빈의 멋진 투수전을 감상하셨습니다. 아리엘 후라도 선수는 이제 이 이닝을 혼자 다 먹었습니다. 삼성의 오늘 투수는 후라도밖에 없었습니다. 8이닝 2실점 4피안타, 이렇게 완투패를 했던 후라도 선수고요. 홀 어빈 선수는 7이닝 동안 3피안타 4사구 2개, 삼진 4개를 잡아내면서 무실점 피칭, 투구수 87구, 아직 더 던질 수 있었던 홀 어빈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빈 선수하고 박병호 선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또 어떤 일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콜 어빈 선수하고 박병호 선수의 모습 일단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에요. 콜 어빈하고 박병호 선수인데, 콜 어빈이 들어오면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박병호 선수에 대고. 7회 마지막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아웃 카운트를 박병호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했고, 박병호가 그걸 듣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일단은 콜어빈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어빈 선수가 7이닝을 오랜만에 소화하다 보니까 자기도 좀 많이 흥분한 것 같다. 그래서 박병호에게 본인도 약간 흥분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가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직접 이야기를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고 싶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에는 그걸 굳이 직접 밝힐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병호가 무언가를 들은 거죠. 근데 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생각해보면 엄청 유치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상한 거, 이거는 뭐 두산 팬분들이나 삼성 팬분들 이거 가지고 뭐 싸우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 예상인데, 그냥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콜어빈 선수가 7이닝 무실점을 했잖아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메이저리그나 아니면 미국 대학야구, 뭐 미국에서 미식축구, 이런 미국에서 운동했던 선수들이 은근히 좀 뭔가 강력하고 피지컬이 좋은데 정신적으로는 약간 몸이 큰 초등학생 같은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준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유치한 전쟁놀이 하듯이 야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이닝 무실점을 해놓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7이닝 때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박병호였거든요. 박병호를 보면서 약간 그런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내가 막았지 아우 제 말투로 얘기를 하면 내가 막았다 이 비용신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애들끼리 축구할 때 그런 식으로 막 골 넣었을 때 내가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했는데 박병호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그걸 보고 약간 박병호 선수는 욕을 하니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박병호가 약간 화를 낸 거고 당연히 뭐라고 했냐 지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F워드를 본인이 그냥 뭔가 감탄사처럼 아 씨발 내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그게 이제 박병호 입장에서는 영어 욕이 들리니까 박병호가 그리고 미국 생활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대충 알아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난 게 아닌가 제 예상입니다. 이건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코러빈의 이야기를 조금 해석해 보자면 그런 뜻이 아닐까. 왜냐하면 7이닝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좀 흥분했다. 개인적으로는 코러빈 선수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7이닝 무실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 그리고 자기도 좀 흥분을 해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오해를 좀 풀고 싶다. 문화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상황 같은데 이걸 화를 내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박병호 선수는 충분히 갑자기 지나가다가 욕을 들은 거니까 화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코러빈 선수가 어쨌든 다음날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한 거는 이제 사과의 제스처를 내민 거거든요. 일단은 뭐 어쨌든 박병호 선수의 오해를 코러빈 선수가 잘 풀어주면서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기는 끝난 부분이고 그리고 요 경기가 또 웃긴 게 참 재밌는 장면이 많았죠. 강민호 선수의 홈런이 취소가 됐는데 두산 베어스가 오늘 강승호의 2타점 적시타로 앞서나고 있었는데 강민호가 이제 추격에 솔로 홈런이 나왔어요. 스코어보드에는 2대1이 됐거든요. 근데 요걸 보시면 2대1이 됐어요.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서 이제 솔로 홈런 강민호가 홈런 이제 돌았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2대1이 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홈런 취소가 됐는데 이게 뭐냐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 좌익수 김민석 선수인데 김민석 선수의 글러브를 맞고 넘어가면 저게 홈런이거든요. 수비한 선수의 글러브를 맞고 넘어가면 홈런인데 자세히 보면 글러브가 아니라 펜스를 먼저 맞습니다. 보시면 펜스를 먼저 때리고 이 글러브를 김민석 선수의 글러브로 넘긴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그라운드 룰 더블이 되는 거죠. 이제 인정 2루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룰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참 이런 식의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초에 넘어가지 않고 펜스에 맞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인플레이인데 그 인플레이를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김민석 선수의 글러브로 넘어간 거면 이게 인정 2루타가 되거든요. 이거는 아마 김민석, 강민호, 잠실구장 이 세 요소가 다시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경기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던 부분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박진만 감독이 비디오 판독에 이제 어필을 하다가 3피트 라인인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묻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비디오 판독을 한번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필이 있었는데 3피트 라인 아웃이 됐었거든요. 요거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대주자 김성윤 선수 이 다음 이닝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 이제 견제사에 걸렸어요. 이영하 선수의 견제에 걸린 게 김성윤 선수의 상황이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3피트 라인 아웃이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딱 이제 그 양석환 선수의 송구가 이제 뒤로 가면서 약간 옆으로 좀 치우쳤고 그 사이에서 김성윤 선수가 피해서 들어갔거든요. 일단 태그는 피해 들어갔는데 요거를 이제 김성윤 선수가 3피트 라인을 벗어나서 아웃이 선언이 됐고 원래 원심대로 이제 비디오 판독 결과 이게 아웃이 됐습니다. 삼성 인스타에 좋아요가 가장 많이 찍힌 건 3피트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런다운을 걸린 게 문제라는 의견. 사실은 김성윤 선수에 대한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김영웅 선수가 안타치고 김성윤 대주자로 교체가 됐는데 김영웅이 그렇게 주루를 못하는 선수도 아니잖아요. 느린 선수도 아니고. 근데 대주자로 나와가지고 견제에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 양석환 선수의 1루에서 유격수로 송구하는 게 살짝 빠져서 이게 지금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된 거지 송구가 빠지지 않았다면 그냥 아웃이 됐을 상황이고 결국은 견제에 걸린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것도 전문 대주자로 엔트리인데 이게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김성윤 선수가 계속 센스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건 그거고 또 이제 이 3피트 가지고는 또 이야기가 많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대0 상황에서 8회 주자가 쌓이고 이렇게 되니까 김태견 선수가 나왔는데 야 역시 김태견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보여준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영하가 좀 흔들렸어요. 김영웅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서 이영하 선수에게 안타를 치고 나서 3피트 라인 아웃 그리고 전병우가 삼진을 당하면서 투아웃이 됐는데 또 류지혁과 김지찬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투아웃 1, 2루 삼성은 8회에 그래서 안타 3개를 친 거죠. 이영하에게. 근데 점수가 안 나온 상황인데 이영하가
투수가 김태견으로 바뀌었고 과하게 얘기하면 김태견이 올라온 순간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뽀신 페스티벌 140 후반대의 공을 보여줬고 슬라이더의 완성도를 함께 보여주면서 아웃 카운트 4개를 잡으면서 시즌 2세이브. 두산이 지금까지 2승을 했는데 이 2세이브를 모두 지켰다. 그래도 김태견이 있기 때문에 지킬 경기는 지키는 그런 두산 베어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산은 김태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잡을 경기는 잡고 간다. 그리고 은근히 이제 연장전이 줄어든 효과는 이렇게 압도적인 마무리를 가지고 있는 팀에게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네요. 귀한 마무리 같죠? 벌써 세이브 2개를 내냈습니다. 2번의 기회를 모두 이제 세이브를 했고 롯데 김원중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세이브 기회에서 이렇게 한 번에 블론 세이브를 하면서 야 세이브 할 기회 딱 한 번 왔는데 그걸 날려먹으면서 세이브 성공률이 0%인데 이것도 재밌네. 세이브 성공률이 0%면 아니 어떻게 매번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 김원중은 왜 세이브보다 시즌 블론 세이브를 더 많이 하는 더 먼저 하는지. 아니 블론을 더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 마무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기 전에 마무리를 잘리기 때문에 블론을 더 많이 하진 않는데 자 내일은 우리 김원중이 세이브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가보고 싶네요. 오늘도 제가 야구를 끄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식사하면서도 이 새끼들 지금 안타 4개 치고 밥은 넘어갈까 이런 생각하고 모든 사고의 로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WRC 플러스가 40인데 걸어서 집에 들어가도 되나? 뛰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기어서 들어가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밤에 잠은 올까? 나는 분해 죽겠는데 얘네들은 과연 진짜 분해하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어쨌든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패배를 잊은 팀 LG 트윈스 그리고 돌풍의 주역 NC 다이노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접전이었어요. NC 데이비슨이 점수 내고 나면 LG가 또 따라잡고 이제 LG가 뒤집으니까 NC 손아섭 선수가 다시 동점을 만들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 팀이 진짜 접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재밌는 점은 이 접전 상황에서 LG의 강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는 양 팀 모두 비슷비슷한 상황이거든요. LG 치리노스 그리고 NC의 로건 앨런 선수 두 선수 모두 잘 던졌어요. 누가 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괜찮았고 타선도 좋습니다. 오늘은 상대 투수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4점씩 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LG도 NC도 괜찮았다. 뭐 NC도 김영준 선수가 오늘 오랜만에 적시타를 때리기도 했고 이 부분을 좋게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은데 LG와 NC의 팽팽한 상황을 LG가 이제 또 이거를 깨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이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4대4에서 앞서 나간 8회 모습이었는데 8회 초에 박혜민이 일단 나가니까 NC 투수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신민재에게도 볼넷을 내주고 그러면서 김재열 선수가 올라왔는데 원아웃 2-3루 그러나 이영빈 선수를 김재열이 삼진을 잡으면서 투아웃 2-3루 투아웃 2-3루에서 문보경이었는데 오스틴을 고의사구로 거르고 투아웃 만루가 됐거든요. 문보경 선수 상황에서 이게 압박이 되다 보니까 상대팀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문보경 선수 타석에서 포크볼 낮게 제구하려다가 이게 원바운드가 됐고 옆으로 살짝 튀어버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박혜민 선수가 폭투로 홈을 밟으면서 이게 결승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결승타가 없는 점수였던 거죠. 이렇게 5대4가 됐고요. 그 뒤에 8회 말에 이지강 선수가 잘 막아내면서 5대4 상대가 그러면 우리 9회 말에 좀 역전 노력을 해볼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자 신민재부터 해가지고 9회 초에 이제 LG 트윈스 타자들이 뻥뻥 때려내면서 신민재의 2타점 적시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LG가 경기를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9회 초에 추가점 3점 8대4 자 그러면서 오늘 임시 마무리인 김강률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8회 막았던 이지강 선수가 9회까지 막으면서 2이닝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지강이 세이브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강팀의 조건입니다. 우리 팀 필승조 최고의 마무리 누굴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점수를 많이 내가지고 벌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LG가 그래서 이 8대4를 만드는 부분도 딱 이제 5대4에서 도망가가지고 우리 불펜 쉬게 해주겠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LG의 타선, 수비 그리고 선발에 비해서 불펜은 조금 처진다고 봐요. 지금 장현식하고 유영찬이 빠져있기 때문에 더 그렇고 이들이 돌아와도 사실은 LG 트윈스가 불펜이 강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른 팀에 비해서. 근데 LG는 굉장히 영리하게 야구를 하고 있는 게 추가점을 내버리면 되니까 5대4가 불안해 6대4, 7대4, 8대4 만들어주면 얘네가 맞겠지. 이런 식으로 야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대단한 부분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 친구들이 영리하게 야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느 정도 타자들도 컨셉 없는 타자 한 명도 없고 눈야구가 되는 홍창기 뭐 전체적으로 잘 치는 문보경 그리고 장타를 많이 치려고 하는 박동원 장타는 없지만 또 이제 요소에서 노림수가 좋은 신민재 전부 다 뭔가 야구를 알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LG를 만났을 때 올해 조금 고생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NC 다이노스는 오늘
이제 로건 앨런 선수가 LG를 맞이해서 잘 싸워줬죠. 좋은 부분 같습니다. 기아와 LG를 연속으로 만났는데 오늘도 6이닝 2실점 로건 앨런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수는 쌓지 못했지만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타선에서도 손아섭 선수가 지금 조용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오늘도 4타수 2안타, 현재 타율이 4할 7푼 8리. 권희동 선수가 첫 타석에 손날에 공을 맞으면서 부상을 당했는데 이 부분이 NC는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전까지 타율이 5할 8푼 3리였는데 근데 정말로 다행히 권희동 선수가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메디컬 테스트 결과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는 이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 뭐 손아섭, 박건우 이런 선수들이 팀을 잘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NC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LG가 강하지만 쉽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필승조가 좀 어리잖아요. 옆구리 투수 김민규 그리고 이 우한 파워피처 한재승 그리고 기아에서 온 김재열 마무리 류진욱 초보 마무리죠.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LG를 지금 감당하기엔 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NC 젊은 선수들이 수업료를 오늘 좀 낸 것 같은데 전삼인이 좋아지는 것처럼 내일부터는 또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신구장 뚜껑을 열었고 정식 경기 뚜껑을 열었고 이 신구장의 첫 번째 홈런 타자도 나왔고 첫 번째 승리팀도 나왔습니다. 신구장의 첫 번째 안타는 김선빈 그리고 신구장의 첫 번째 정규리그 홈런은 위즈덤에게 내줬던 한화 이글스지만 신구장의 첫 번째 승리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약속의 7회 말인데 뭐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이제 제임스 네일과 폰세의 또 투수전. 오늘은 아무래도 개막전 같은 느낌이죠. 개막전에 나왔던 에이스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롯데마저도 오늘은 투수전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투수전이었는데 제임스 네일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6이닝 무실점. 한화 타선이 오늘도 안 터지나 와 우리 신구장까지 와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폰세 선수가 먼저 점수를 주긴 했었고 이제 위스덤 선수에게 7회 홈런을 맞으면서 2대0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자 그래도 이 선수가 저는 오늘 살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외국인 선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폰세 선수가 야수들이 좀 안 터지고 있잖아요. 타선이 안 터지고 있고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타선이 안 터지는데 폰세가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외국인 선수가 전 이러는 거 그것도 1년차 선수가 이런 리더십 발휘하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폰세가 이렇게 선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직접 이닝이 끝났는데 와봐라 자 지금 우리 너무 타격감이 쳐져 있는데 그리고 너무 약간 긴장하지 말고 일단 우리 해보자 이렇게 파이팅을 불러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특별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폰세가 타자도 아닌데 뭐 이제 여기서 야 안타를 치려면 어떤 공을 노려야 돼 제임스 네일이 어떤 공을 노려보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 대고 뭐 폰세가 뭐 다음에는 꼭 내가 사인을 훔쳐볼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저기서 할 수 있는 거 힘내자 우리 치열업하자 이대로 질 수 없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진짜 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선수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했던 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 그리고 1년차 선수가 이렇게 해주는 부분은 한화 입장에선 정말 고마울 것 같다. 폰세가 올해 100만 달러를 꽉 채워서 온 외국인 투수인데 이 돈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습니다. 위즈덤 선수에게 솔로 홈런을 맞긴 했지만 7이닝 동안 7피안타 2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시즌 첫 승 7회 말에 또 역전을 했기 때문에 폰세가 승리 투수 요건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화 이글스의 오늘 경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뭐 김태현 선수의 솔로 홈런도 있고 뭐 기아의 불펜이 좀 흔들렸던 부분도 있지만 오늘 경기 폰세가 거의 구할은 살렸다. 폰세가 아니었다면 오늘도 아마 신구장에서 이렇게 야구를 하냐 이런 이야기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은 폰세가 만들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정말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김태현 선수인데 사실 김태현 선수 잠실에서도 타격감이 안 좋지 않았어요. 단지 잘 맞았던 게 계속 박혜민 선수에게 걸렸던 부분인데 이걸 보면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김태현 선수가 솔로 홈런을 치면서 이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자 저는 김태현이 타격감이 안 좋았다는 생각 안 해요. 잠실에서도 못 치고 있긴 했지만 사실은 박혜민한테 많이 걸렸거든요. 오늘은 뭐 잠실도 아니었고 박혜민도 없으니까 이렇게 솔로 홈런 그것도 전상현 선수에게 만들어주면서 2대1을 만듭니다. 와 지금 그대로 잡아당겼고 2대0에서 솔로 홈런 만들면서 2대1 이렇게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고 원래 홈런이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기아의 전상현 곽도기가 좀 이제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 이런 식으로 점수 밀어내기로
2대2로 동점이 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역전까지 밀어내기 점수로 나왔고 플로리얼에 좀 빗맞은 적시타가 터지면서 5대2 그 다음 이닝에 한화가 8회 말에 2점을 더 추가하면서 7대2 신구장에서는 이렇지 않다. 우리가 원정에서는 안 좋았지만 홈에서는 강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희망이 있는 부분이 제임스 네일이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해 평균 자책점 1위 제임스 네일 사실은 시범 경기 때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일을 좀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었거든요. 괜찮을까 했는데 오늘도 네일 선수가 6이닝 동안 무실점, 시즌 11이닝 동안 무실점, 평균 자책점이 아직도 0입니다. 0.00이에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위즈덤 선수가 오늘 폰세의 공을 홈런을 때렸기 때문에 위즈덤 같은 홈런 타자들은 홈런을 치면서 살아난다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상현 선수가 타구 맞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뭔가 세상이 좀 약간 억가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부상 굵직굵직한 부상 가장 많은 팀이 기아 타이거즈인데 분위기가 약간 지난 시즌 초반처럼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역시 김도영 같은 MVP가 빠지면 난자리가 좀 보인다. 그러나 기아 지금 전력으로도 충분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좀 다시 지난해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안 좋으면 그 이야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우승한 시즌에 꼭 다음 시즌에는 5위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09년에 우승해가지고 기아가 정말 좋았는데 2010년에 5위 하면서 가을 야구에 결국 못 갔고 2017년에도 무적의 모습 보여주면서 진짜 최강 모습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는데 다음에 또 5위 와일드카드. 롯데가 하나보단 양반이지만 하나처럼 강제극극 투고 극극 타자 시즌입니다. 이런 건 조류 동맹 안 해도 되잖아요. 조류 동맹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롯데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건 굳이 조류 동맹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안 좋은 건데 오랜만에 또 이거를 메모장을 키면 좀 이게 나오죠. 자, 2025 시즌 3월 28일자 팀 OPS 순위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현재 0.494 9위죠. 당연히 9위.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0.483 탈환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화 팬분들은 한화에 비해서 롯데가 양반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졌어요 이제. 한화가 더 높아요. 전체적으로 롯데는 장타도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래서 이거 롯데가 졌습니다. 이제 OPS가 결국은 더 중요하잖아요. 팀 타율은 하나가 더 낮긴 하지만 이래서 전체적으로 공격력 꼴찌는 우리다. 이거는 뭐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화가 어느 정도 불펜이나 선발진도 우리보단 더 나으니까 제발 이제 1승 5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한화 이글스가 신구장에서 새 구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1승을 추가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3연패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롯데 자이언츠가 김민성 선수가 퓨처스 리그에서 올라와가지고 2안타를 때려내면서 롯데가 안타 4개 쳤죠. 그 중에 2개가 김민성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야, 롯데 어제 안타 2개 쳤다더니 오늘 4개 쳤네, 많이 쳤네 했는데 김민성이 안 올라와 있었으면 또 2개 쳤겠죠. 그러면 어차피 뭐 점수야 똑같이 빵점이지만 안타 2개가 덜 터지면 더 열받습니다. 2배로 열받는 상황인데, 자, 어쨌든 이 부분 변화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는 엔트리가 거의 고정입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만약에 부상당한 선수가 돌아오면 그 올라왔던 선수는 귀신같이 내려가고요.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여기는 KBO입니다. MLB처럼 그렇게 1군과 2군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트리를 좀 바꿔주는 것도 괜찮은 덕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내일은 야구 팬분들이 모두 웃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려봅니다.